생업을 제쳐두고까지 금연에 도전하고 있는 흡연자들의 노력 함께 보셨습니다. 하지만 4박 5일 금연 캠프에 참여해도 6개월 이상 금연을 유지할 확률은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데요. 대한금연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경기 남부 금연지원센터 백유진 센터장님 모시고 금연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 중에 한 20% 정도가 이제 흡연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통계가 있는데요. 매년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하더라고요. 요 이제 통계를 우리나라의 금연에 성공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최근에 그 신종 담배라고 해서 관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수치는 사실 이제 빠진 수치여서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담배 관련이라고 하는데 관련 피우는 분들이 그쪽으로 조금 많이 옮겨갔고 혹은 복합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지표가 약간씩 줄고는 있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좀 작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최근 5년간은 조금 흡연율 전체가 조금 정체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0년에는 저희들이 전체 성인 인구 중에 한 40%, 50%가 사실 흡연해서 많이 줄었긴 줄었죠. 네. 줄었는데 이제 20% 중에는 또 남녀별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 남성들 흡연율 한 35%, 6%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수가 피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인 중에서는 한 20%라는 통계가 있지만 남녀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많죠. 남자분들이 이제 월등히 이제 월등히 많은 높습니다. 그 수치를 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신 거네요. 예, 네. 그게 이제 서양하고 조금 다른 거죠. 서양 같은 경우에는 남녀 이렇게 평등 사상 이런 게 있어서 사실 담배 피우는 여성들하고 남성들 비율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한국은 월등히 낮습니다. 여성이. 물론 그중에 여성들 중에 일부가 흡연력을 숨긴다고 이렇게 좀 알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자담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전자담배도 제가 알기로는 몸에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자담배에 대한 어떤 통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국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그 통계를 현재 한 3, 4년 전부터 포함을 시켜서 이제 생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관련 담배에 대한 흡연율만 계속 발표를 해왔는데 그것까지 이제 합쳐서 통합을 해서 발표를 하면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일반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제 관련 담배에 대한 것만 현재 흡연율로 포함을 시켜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아마 담배 제품 각각을 분리해서 아마 발표를 해서 전체 이제 담배 제품에 대한 아마 담배 사용률도 아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담배를 한 번도 펴본 적은 없는데 그 어릴 때부터 이제 금연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는 뭐 워낙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제 사실은 근데 제가 담배를 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얼마나 어려울까 이게 왜 어렵지 이런 게 크게 와닿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 도대체 이제 얼마나 어려운 거고 왜 어려운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결국에는 이게 니코틴 의존 또는 니코틴 중독이라고 전문 용어로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니코틴이란 물질이 중독성 물질입니다.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독이 되면은 끊을 수가 없게 만든 거거든요. 특히 이제 담배 회사가 결국에는 이제 니코틴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잖아요. 제품을 만들 때 자기 제품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금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자기들은 만든다고 하고 혁신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못 끊게 만들게 니코틴을 중독성이 강하게 첨가물이나 가향, 특히 우리가 저 맨솔 담배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게 제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첨가물이나 가양은 하지 말도록 왜 중독성을 높여서 더 못 끊게 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법안도 만들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 회사가 그렇게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거의 끊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이제 어떤 그런 그 규제도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국회에
그 관련 법안을 계속 좀 올리고는 있는데 아직 국회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아직 뭐 완전히 통과를 못했고요. 우리 학회라든지 정부에서 계속해서 국회 그 법안을 좀 발의를 하고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담배를 보면은 뭐 1mg 담배가 있고 뭐 3mg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그러면은 그 수치의 차이가 뭐 중독성의 차이 뭐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게 또 예를 들어 3mm를 1mm로 줄이면은 담배를 이제 피는 그런 행태 변화가 있잖아요. 3mm가 계속 몸에 들어오다가 1mm로 바꾸면은 더 많이 빤다든지 흡연을 깊게 한다든지 혹은 한 갭이 필 거를 세 갭이 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상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자들이 몸 안에 받아들이는 니코틴 양은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제품 자체에는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네. 우리 흡연자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몸 안에는 항상 일정한 농도의 니코틴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담배 제품을 마음대로 니코틴을 용량을 올리지 못하게 낮추도록 하는 법안도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담배 규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보통 이제 연초가 되면은 나 올해는 꼭 담배를 끊겠다 이제 이런 의지들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나 혼자서 한번 끊어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뭐 얼마나 좀 성공률이 되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니코틴이라는 중독성 물질을 담배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조절을 하고 조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끊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금연 성공률이 자기 의지만으로 4에서 한 5% 정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95% 이상은 실패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결국에는 금연 상담이라든지 혹은 금연 보조제, 금연 약물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둘 다 열심히 했을 때 좀 금연 성공률이 확실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각종 금단 증상이 생기거든요. 니코틴을 끊으면은 금단 증상도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행동 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한 30% 내지 40%. 그 다음에 금연 캠퍼라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병원에 입소를 해서 하는 아주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까 뭐 초두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70%. 그러니까 70%밖에 안 된다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70%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의지에다가 한 14%, 14배 높은 거니까. 네. 그래서 담배 끊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캠퍼를 좀 활용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4박 5일 동안 입소를 해야 한다면은 조금 그 이용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문제긴 합니다. 특히 이제 저소득층, 뭐 일용직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생업을 제껴놓고 또 입소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국가가 어떤 식으로 조금 제도를 디자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보상도 해가면서 담배도 끊게 하고 이게 필요하고 실제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게 건강 형평성이라고 해서 오히려 돈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소득이 낮고 저소득인 분들이 흡연율이 높고 해서 건강이 더 악화되고 생산성은 더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에 따라서 이제 흡연율의 차이도 좀 있다는 많죠.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오히려 소득이 낮은 분들이 금연 캠프 같은 거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어려우시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건강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나라에서 좀 지원 방안도 좀 고민할 맞습니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그 이제 내가 담배를 피지 않아도 나의 주변 가족이 담배를 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끊어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좀 우리 가족의 금연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가족 문제는 흡연자의 가족 문제는 간접 흡연 노출이거든요. 간접 흡연은 일반 간접 흡연이 있고 3차 간접 흡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흡연자들이 가족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그 담배 피울 때 결국에는 피부나 옷이나 이런 데 다 묻어 있거든요. 각종 발암 물질,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가족에게는 어째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도 많고 천식도 많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특히 가끔씩 저희 이제 금연 클리닉에 오시는 분 중에 할아버지들이 오시면은 왜 왔느냐 물어보면은 손자, 외손녀 이렇게 출산이 다가오면은 자녀분들이 끊으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 3차 아기들한테는 특히 더 아주 소량의 그 독성 물질이라도 굉장히 안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는 분도 계신데 결국에는 비흡연 가족분들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좀 끊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끊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 정보도 없기 때문인데 이런 금연 서비스 제도를 활용을 하니까 금연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 수월하게 또 담배를 끊을 수 있더라. 이런 정보를 좀 제공해서 유도를 하면은 우리 흡연자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긴 이제 그 담배를 끊을 의지가 없으신 분들은 사실 그런 정보 자체를 찾아보질 않으실 맞습니다. 예. 거잖아요. 예. 네. 의지 우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조금 도와주시는 것도 참 그 좋은 방법이 될 맞습니다. 것 그냥 같네요. 끊으라 어떤 당위적인 이야기만 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누구 아버지는 끊었다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 정보를 주면서 부드럽게 유도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우리 센터장님 말씀을 듣고 나도 금연 캠프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네. 있으실 수 있잖아요. 예. 좀 뭐 이용 방법 같은 거 간단하게 좀 소개 좀 예.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17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 권역별 한 개소에 금연 이제 캠프 시설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 이제 주로 큰 규모의 종합병원들입니다. 대학병원이나. 네. 그래서 그쪽에 홈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지역 금연 지원센터 금연 캠프 치면은 나오거든요. 검색이.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쭉 지역별로 그런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저희 경기 남부 금연 지원센터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 북부는 국립암센터에서 지금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두 군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